쉽게 행복해지는 사람.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행복하려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미 너무 잘 안다. 그런데 현실에서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궁금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무엇일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책들, 마음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며 저자들이 권하는 방법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해 봤다. 그렇게 오랜 고민들을 하나씩 들추며 풀리지 않던 퍼즐을 맞춰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당신과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살면 행복해진다고 배웠다. 하지만 어느 정신과 교수님의 말처럼 열심히라는 기준은 너무 모호해서 누구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른다.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여러 입문서, 심리서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일수록 착각에 가까운 현실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현실인식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농담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찰이었던 것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제정신으로 살면서 행복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게 인생이라는 걸지도. 어떻게 하면 당신과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의 행복만 챙겨서는 의미 있는 삶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을 위해 희생만 하는 사람 역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고 만다. 그 간극을 잘 메우며 살아가기 위해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행복하기 위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완벽한 하루가 아닌 충분히 좋은 하루 보내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부모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고 그들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양육되었기에 당신들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정신적 유산, 즉 자존감, 사랑, 이타심, 여유 같은 것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부모는 의도치 않게 아픈 마음을 물려주기도 한다. 컴플렉스, 불안, 분노, 좌절감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 깊은 곳에 들러붙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 자아상이 굳어지게 된다. 어쩌면 삶이란 그렇게 쌓인 부정적 자기를 끊임없이 걷어내며 나아가는 과정일지 모른다. 물론 부정적인 면 일부를 걷어낸다고 한순간에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미 굳어진 나의 단면들이 180도로 달라질 수는 없대도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은 하루를 만들기에 당신의 노력은 충분할 테니까.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동시에 떠올렸으면 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다. 각자의 삶의 모양과 과제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어제보다 괜찮은 오늘을 지켜내고 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면 된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하루를 보내면 된다. 적당히 불안해하는 법을 배우기. 한 심리학자가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대답으로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뽑았다. 이는 인생에서 고통이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라는 뜻이리라. 단지 형태만 바뀔 뿐 갖가지 문제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 삶이다. 사실 고통스러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고통을 회피하기만 하거나 없는 척 부정할 때 일어난다. 문제를 감추거나 억누르는 것은 더 큰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을 전부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미래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기 마련이다. 불안을 조정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잘 다루기만 한다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자극제가 될 것이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적당히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배운 셈이라고 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작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만약 우리의 인생길이 민문이 길이라면 얼마나 지루할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자갈길도 있어서 재밌는 거 아닐까? 물론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건 설레지만 불안한 일이기도 하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질 때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생의 답은 정해진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니까.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해야 하는 이유보다 하고 싶은 이유를 말하기. 명사나 위인들의 성공 신화에는 꼭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있다. 바로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결핍에 대한 이야기. 꼭 위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까운 주변인들의 삶에서 결핍을 동력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성인기까지 내 삶을 멱살 잡고 끌어온 것 역시 수많은 컴플렉스였다. 그런데 그 고마웠던 결핍의 감정이 언젠가부터 지긋지긋해졌다. 결핍, 극복, 경쟁, 이런 것들에 염증이 났다.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싸움 같은 관용구조차 싫어졌다. 왜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 혹은 무언가와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결핍이나 열등감을 에너지원으로 바꾸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삶도 훌륭하지만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그런 방식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 결핍이라는 연료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동안 나는 극복해야만 하는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고가 내면에 깊이 스며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불쾌한 기분을 품고 마음속으로 피를 흘리면서 달린다면 얼마 못 가 지치는 게 당연지사다. 결핍이 성취의 유일한 동기인 사람은 과정도 즐기지 못한다. 그러니 노력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다른 좋은 동기를 계속 찾을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결핍이란 그곳을 극복할 때에만 효용이 있고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장 정이 가는 캐릭터는 늘 어딘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은가. 상처와 결함은 우리를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게 해준다. 결핍은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결핍이 반드시 극복의 대상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는 건 아니다. 결핍을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소한 것들을 찾아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자. 해야 하는 이유보다 하고 싶은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오래 걸을 수 있다.